너무 사랑하는 책 4권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정수가 담기지 않았나? 너무 부럽고 진짜 닮고 싶은 사랑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중간에 반전이 있어요. 거기까지 꼭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소설을 쓸 수가 있지? 일어날 법한 우리 일상 속의 어떤 이야기인데 거기에 뭔가 특별함이 있어요. 근데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로 충분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융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좀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반겨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은 일 얘기가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책 4권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지난 10년간 저한테 깊이 인상이 남은 책들 하면은 상위권에 떠오르는 책들이고요. 제가 이 책들을 떠올리고 공통점을 좀 생각해보니까 전부 다 사랑에 관한 책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성의 날이었는데 여성들이 서사의 중심에 있는 책들입니다. 제가 책 좋아하는 이유가 내 시선이 트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론가 가지 않고도 책 속의 세상을 경험을 하면서 아,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선입견이 깨질 때도 많고 나의 어떤 가치관이 다듬어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책들은 저를 조금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책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책인데요. 정현주 작가님의 우리들의 파리가 생각나요 라는 책입니다. 사랑이란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이 들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책이에요. 이 책 속에는 사랑의 정수가 담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부럽고 진짜 닮고 싶은 사랑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죠. 김환기 작가님이랑 그의 아내이자 뮤즈였던, 그리고 본인도 문학평론가이자 작가, 예술가였던 김향안의 사랑과 예술을 담은 책입니다. 두 분은 1950년대 후반에 3년 동안 파리에서 머물렀는데 그때 김환기 작가님이 예술적 전환점을 맞으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데요. 정현주 작가님이 직접 파리로 찾아가서 이 두 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드는 생각들과 중간중간에 보면 김환기 작가의 실제 작품들, 그리고 서로에게 썼던 편지들도 들어있어요. 이 책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문장이 사랑이란 곧 지성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문장에 대한 설명을 정현주 작가님의 언어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래가는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었습니다. 이렇게 프롤로그가 시작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울메이트를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저 역시 그렇고, 근데 이렇게 적으셨어요. 소울메이트를 만나면 우리는 서로를 한눈에 알아볼까요? 꼭 닮은 영혼으로 태어나 말없이도 이해하고 공명하게 될까요? 만나는 순간 당장에 행복해질까요? 영원히 서로 통할까요? 두 분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두 분이 걷던 길을 따라 걸으면서 소울메이트란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를 키워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야 인생이라는 먼 길을 함께 갈 수 있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곧 지성이다, 이 말이 계속해서 서로 노력하고 성장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있는 책입니다. 저는 원래 김환기 작가님을 좋아한 지는 오래됐어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달 항아리도 그렇고 우리가 입었던 옷도 그렇고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그 심플함의 미학이 있는 한국의 흰색, 그리고 깊은 푸른빛 바다와 하늘 색깔이 있는 한국의 청색, 이것들을 담은 그림들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이제 김향안 작가님에게 빠지게 됩니다. 4년 전 여성의 날에도 제가 소개하고 싶은 여성인물로 김향안 작가님을 큐레이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적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가장 강력한 브랜딩의 원천이 된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도 와닿는 순간 나는 감동을 받고 그 브랜드의 팬이 된다. 내가 김환기 작가를 좋아하는 것은 그의 작품에는 이야기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듬뿍 담겨있기 때문이다. 김환기라는 브랜드를 만든 것은 김향안의 사랑하는 마음이었다. 김향안이 없었다면 김환기도 없었다.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꼈던, 그리하여 함께 성장했던 이 관계를 보면 질투가 난다. 닮고 싶다. 나 역시 세상을,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제 아티스트들을 브랜드로 바라보기를 좋아하는데 김환기라는 사람의 꿈을 현실로 이루게끔 해준 것은 향안이었습니다. 이 책 되게 쉽게 잘 읽히거든요. 정말 아끼는 책이라서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한다면 수아와 향안처럼 하고 싶어요. 다음 책은요. 이 책은 제가 제목만 들어도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 책이에요. 제가 최근 10년간 읽은 책 중에 가장 충격
충격받으면서 읽은 책입니다. 과학 저널리스트인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지도 너무 예뻐요. 이거는 어떤 책과도 다릅니다. 모든 장르를 다 벗어나는, 동시에 모든 장르에 속할 수 있는 것 같고 중간에 반전이 있어요. 거기까지 꼭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거기서부터 저는 진짜 페이지를 넘기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막 이러면서 읽어가지고. 이 책에는 과학, 철학,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절묘하게 섞여 있어요. 과학책이지만 철학적 에세이이기도 하고 논픽션인데 굉장히 픽션, 소설처럼 읽힙니다. 이 책은 룰루 밀러가 되게 덕질하듯이 19세기의 어류학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 물고기를 분류하고 연구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파헤치면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파고들수록 몰랐던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초반은 정말 덕질하다시피 이 사람의 약간 대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와, 중간부터 진짜 빨려 들어가서 읽었었고요. 이 책이 당시 카피가 책의 모양을 한 작은 경이였어요. 이 책 속에 엄청난 세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몇 번씩 눈물 났던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되게 슬픈 감정도 느끼고, 그리고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제목이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고 했었는데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문장에 담긴 의미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 속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이 그물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부분만 읽어드리자면, 서로 가라앉지 않도록 띄워주는 이 사람들의 작은 그물망이 이 모든 작은 주고받음, 다정하게 흔들어주는 손, 연필로 그린 스케치, 나일론 실에 깬 플라스틱 구슬들, 이 밖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대단치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물망이 받쳐주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 그들에게 그것은 모든 것일 수 있고 그들을 지구라는 이 행성에 단단히 붙잡아두는 힘 자체일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게 거대한 폭력, 권위, 힘 앞에서 맞서야 하는 우리들을 버티게 해주는 것들이 사실 되게 사소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순간들과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나를 그냥 몇 살의 어떤 여성으로 분류시켜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고유성, 쟤는 저런 걸 좋아하고 저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의미에서의 그물망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되게 생물을 쉽게 분류를 시키잖아요. 이렇게 뭉뚱그려 놓는데 그게 들여다보면 서로가 다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추천해요.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플레이리스트도 만들어놨는데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플리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들으면서 읽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책은요, 정세랑 작가님이 쓴 시선으로부터. 제가 정세랑 작가님을 되게 좋아해요. 제일 처음에 읽고 든 생각은 어떻게 이런 소설을 쓸 수가 있지? 일어날 법한 우리 일상 속에 어떤 이야기인데 거기에 뭔가 특별함이 있어요. 이 책 주인공 이름이 심시선인데요. 시대를 앞서간 예술가이자 작가이기도 하고 걸파워가 있는 되게 강인한 인물입니다. 이 책은 이제 심시선이 세상을 떠난 후에 가족들이 이 사람이 좀 독특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와이로 다 같이 가요. 기념 여행을 떠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가족, 사랑,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목이 시선으로부터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건네는 그 시선의 의미도 있고, 나를 되게 쉽게 분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직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또 시선으로부터니까 이 사람은 틀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주체적인 여성이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기록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가족들이 그녀를 기억하는 방식도 너무 좋았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예술가였고 직업인이었고 좋아하는 것에 애정을 쏟던 사람의 이야기라서, 사실 이 책을 스토리센터 자영이가 읽고 제 생각이 난다고 해서 그런 고마운 얘기를 해줘서 읽어본 책인데, 정말 읽어보고 나서 사랑에 빠졌고 여성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주변에 제가 엄청나게 많이 선물을 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미 이 세상을 다녀간 사람의 이야기니까 더 이상 이 사람은 세상에 없지만 지구에 왔다 감으로써 무엇을 남겼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어떤 것들을 남기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더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책은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을 위하여. 제가 천문학자 칼 세이건을 정말 좋아해요. 그의 딸인 사샤 세이건이 쓴 책입니다. 가장 유명한 과학 우주 책이자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던 코스모스 가족 버전, 이렇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제 구독자이신
계신 분이 제가 사샤 세이건 너무 좋아하는 걸 알아서 이렇게 사인을 받아다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책은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리추얼에 관한 이야기예요. 리추얼이 의식이라는 뜻이잖아요. 태어남에서 시작해서 사계절도 들어가 있고 결혼, 생일,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하는 의식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요. 어떤 순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식, 이거를 좀 더 우리 삶으로 들여오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광대무변한 공간과 시간 속 어딘가에 있는 나선형 운하의 조용한 구석에서 별의 둘레를 도는 돌덩이 위에 우리는 산다. 이게 되게 과학적으로 사실인 문장이잖아요. 근데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되게 철학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이 문장도 너무 좋았어요. 내게는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어떻게든 당신이 되었다는 생각만큼 놀랍고 경이로운 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광활한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사소하고 작은 존재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 되게 부드럽게 일깨워주는 책이고,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로 충분하다, 생의 순간들을 더 많이 축하하자, 이런 의미의 책입니다. 삶 속에 크고 작은 리추얼들 만들고 싶은 분들 정말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책들 4권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결국 사랑과 존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파리가 생각나요를 읽으면서는 제가 닮고 싶은 사랑의 태도를 배웠고,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읽으면서는 역시 당연한 건 없으니까 내가 이 고정관념에 갇히지 않게 조심하자, 더 유연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모든 거를 좀 분류하고 구조화시키려고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폭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시선으로부터 읽고 나서는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가,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을 위하여를 읽고 나서는 삶의 작은 순간들을 최대한 기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순간에 충분히 기뻐하면서 살아가자, 그런 작은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요. 이 책 읽으면 사샤가 아빠를 잃었을 때 슬픔에 무뎌지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사실은 더 좋지 않았던 거가 또 나와요. 어떤 감정이든 충실하게 경험을 하자, 이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에 관한 책들이기도 하고,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주변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확장하고 싶은 분들에게 너무 추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저의 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